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성남 부동산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카카오 프렌즈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궁금하면 따라와. 어떤 게 궁금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이미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하해서 그곳 일대에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이때 나의 소중한 씨앗, 자산이 그곳에 심겨져 있다고 하면 좋은 교통편이 약이 되고 물이 되고 햇빛이 되고 영양분이 돼서 내 자산을 증식시켜줄 수밖에 없더라. 이 구조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성남시란 어떠한 도시인가, 성남시가 품고 있는 기업, 마지막으로 성남시의 2035 계획에 대한 큰 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2부에는 성남시의 도시재생사업이란 어떤 것인지, 마지막으로 철길 따라 부동산이 열린다, 미래의 성남에 만들어질 주요 철도선, 더불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란 어떠한 도시일까요?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구를 품고 있는 도시가 되겠고요. 도시는 사진은 지난 10년간 인구 추이에 대한 현황인데, 아쉽게도 2011년도부터 꾸준하게 인구가 빠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많은 인구를 품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중에 6.9%를 담당하고 있고요. 지자체 중에 인구수 4등, 파주의 2배, 동두천의 10배 정도의 인구를 품고 있는 그 지역, 그곳이 바로 성남이 되겠습니다. 시청은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지에 위치되어 있고, 인구는 93만 8,819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어디쯤에 위치되어 있는가 봤더니 서울을 중심으로 동남쪽 아래에 바로 붙어져 있는 그곳이고요. 이 성남을 기준으로 2시에서 5시 방향에는 광주, 5시에서 8시 방향에는 용인, 8시에서 9시 방향은 의왕, 9시에서 10시 방향은 과천, 10시에서 1시 방향은 서울, 1시에서 2시 방향은 하남, 이러한 도시들과 연접되어져 있는 그곳, 그 중심에 성남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이라는 도시 이렇게 팽창해 나갔다고 합니다. 제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사진인데요. 1968년 5월 7일을 시작으로 주택단지 조성 사업이 시작이 됐다고 해요. 이 빨간 색깔 테두리가 성남시인데, 그 중에 1시 방향의 노란 색깔 타운, 이곳이 성남에 처음 만들어진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가 확장되고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유명한 분당 신도시가 1989년 5월 4일날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를 때리죠. 그 이후에 96년 12월 31일날 준공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성남은 계속 커나가고 있죠. 노란 색깔, 빨간 색깔 면적들이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날은 이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변화되는 과정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와 같이 도시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날은 이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노란색은 주거지, 빨간색은 상업지, 보라색은 공업단지, 초록색은 녹지, 그리고 하늘 색깔은 개발제한구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 분당의 면적 중에 한 3분의 1가량 정도 될까요? 굉장히 커다란 면적이 이미 도시화되어 있는 그곳이 성남시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사실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사실 비슷해요.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물길 따라 철길 따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성남이라는 도시를 보시면 그 가운데에 물길이 보시는 바와 같이 흐르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도시가 양쪽 옆으로 개발이 되는데, 그 도시 한가운데는 무엇이 들어간다? 반드시 철길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물길 따라 철길 따라 도시는 점점점 확장되고 커나가며 그 축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몰리게 되어져 있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서울 어떻게 만들어졌지? 그리고 현재 어떠한 모습 그리고 있지? 뉴욕 어떻게 만들어졌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성남시 지역별 인구수 및 분포 등 이렇습니다. 크게 세 타운으로 구분이 되고요. 첫 번째 분당구, 두 번째 수정구, 세 번째 중원구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가장 큰 면적은 분당구, 그 다음은 수정구, 그 다음이 중원구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많은 인구를 머금고 있는 것도 면적에 비례합니다. 첫 번째로 분당구가 가장 많은 인구를 품고 있고, 두 번째로 수정구, 세 번째로 중원구가 되겠습니다.
자, 성남의 주택은 대부분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조금 다른 지자체와 다른 면이 하나가 있어요. 약 43% 정도가 단독주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주택 보급률은 약 90% 정도 된다고 하죠. 자, 아까 인구가 조금씩 빠져나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동차 수도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네요. 15년도, 16년도 때만 해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가 그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 사람들 어디로 많이 이동했나 살펴봤더니 빠지고 들어오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되고 있는 도시인 걸 확인할 수 있게 됐죠. 먼저 전입된 도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노원, 중량, 광진, 송파, 강남, 서초, 관악, 동작, 구로, 양천, 안양, 부천, 창원에서 성남이란 지역으로 들어왔다면 성남으로부터 빠져나간 지역은 하남, 강동, 광주, 용인, 화성, 수원, 시흥, 용상, 마포, 영등포, 오산, 평택 등이 있더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인구가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경기도 최고의 부동산 가격과 인프라를 자랑하는 그곳이죠. 더군다나 고연봉의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품고 있는 타운임에도 틀림이 없어요. 단연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품고 있는 그곳, 성남을 대표하는 그곳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먼저 제1테크노밸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러한 내용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제 뒤편에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게 보여요. 굉장히 작고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실제로 봤죠. 그랬더니 사람은 3분 타고 계셨고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 운행 중이셨어요. 시험 운행 중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의 도보 속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현장 가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상시 노동자가 64,497명, 연구 인력이 그중 36% 정도를 차지하고 전체 6만 약 5천명의 인구 중에 여성 인력이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곳, 판교 1테크노밸리가 되겠고요. 성남이란 지역 저도 가서 봤지만 현장을 가서 보면은 굉장히 활발한 도시, 그곳이 바로 테크노밸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왜 이렇게 활발한가 봤더니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20대에서 40대, 그 중에서도 30대가 약 절반에 가까운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곳 일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거주를 하고 있을까요? 자, 살펴봤더니 1등은 분당이었고요. 2등은 광주와 용인, 3등은 서울 한강이남, 4등은 과천, 의왕, 수원 등에서 테크노밸리로 출퇴근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도 데이터로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추이를 보니까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과 동일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조금 늘다가 최근에 조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고요. 현재 자가기업이 186개, 임차기업이 848개, 보육기업을 225개를 품고 있는 그곳, 사진으로 보면 이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우선 정고수가 현장을 한번 가봤죠. 그랬더니 굉장히 커다란 건물, 멋진 뷰를 자랑하는 멋진 건물들이 현장에 굉장히 많이 위치되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현재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죠.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곳, 카카오가 있는데 카카오 건물 앞에서 제가 한번 사진도 찍어봤습니다. 아까 판교 테크노밸리 이러한 모습 어디서 많이 봤나 했더니 우리는 실리콘밸리 사진에서 사실 비슷한 모습을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아시아의 테크노밸리 판교. 어쨌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멋진 자족 도시의 중심에 있는 그곳, 판교 테크노밸리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테크노밸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입주기업 현황에 대한 것을 클릭하게 되면은 현재 291개의 업체가 테크노밸리 안에 위치되어 있는 것을 데이터로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업체명, 산업직군, 기업 규모,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제2테크노밸리입니다. 제2테크노밸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성남시 시흥동, 금토동 일원에 만들어지고 그 면적을 43만 제곱미터로 구성을 하겠다라고 나와져 있고요. 2018년 1월 25일 날 판교 제2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분양 설명회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자, 어떻게 구성되는지 봤더니 크게 동쪽과 서쪽으로 구분이 되고 동쪽을 1단계, 서쪽을 2단계로 구성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경부고속도로, 그 아래쪽에 판교 JC, 그 위쪽에 대왕판교 IC가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1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공간, 글로벌공간, 창업지원주택, 소통교류공간, 창업공간으로 구성이 될 것이고요.
서쪽 같은 경우에는 행복주택, 혁신기업공간, 벤처공간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정보수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사를 하시는 분들, 더불어서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현장 가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도 짓고 있고 조경도 꾸리고 있고요. 판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신축 공사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정보수도 공사 현장에 가서 사진도 한번 찍어봤네요. 관련하여 최근 뉴스 알아보면 이렇죠. 2021년 3월 30일자 기사고요. KT 자율협력 주행 전기버스 제2판교 테크노밸리 달린다라는 기사 제목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KT가 경기도 주택공사에서 발주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스마트 산업단지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5G 기반 자율협력 주행 전기버스, 4차 산업 전시체험관, 입주기업 스마트 산업단지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담당한다고 하고요. KT의 비전이 조금 크네요. 앞으로 전국 스마트 산업단지로 확대해서 이러한 영역들을 조금씩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타운이다 보니까 고연봉의 일자리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그 일대에서 소비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11일자 기사고요.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코로나 뚫은 연매출 1조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내용 살펴볼게요. 현대백화점 판교가 지난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하며 국내 백화점 최단기 1조 클럽에 가입을 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이 야심작으로 꼽혔던 판교점이 5년 만에 최대 성과로 돌아온 셈이 되더라. 더 중요한 건 뭐죠? 코로나 장기에도 불구하고 1조 원을 달성했다는데 포커스를 맞춰봐도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국내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추세로 많이 흘러가죠. 명품만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국내 5대 백화점 매출 현황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현대 판교가 국내에서 5등이라는 순위를 자랑하고 있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 바탕이 마이너스 성장이고 그렇지 않은 곳이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 백화점이라고 말한다면 사실 18, 19, 20년도 내내 성장한 백화점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 중에서도 상승폭이 가장 큰 것은 단연 현대 판교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장은 성장이고 마이너스 성장한 곳은 어딘지 한번 살펴볼게요. 20% 이하로 떨어진 그곳, 매출이 20% 이상 떨어진 그곳만 한번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K 수원, 현대 중동, 롯데 영등포, 롯데 청량리, 롯데 대구, 현대 디큐브, 롯데 동래, 롯데 건대 스타시티, AK 원주, 롯데 마산이 있네요. 쭉 제가 지금 20% 이상으로 떨어진 그곳 백화점을 불러드렸는데 사실 롯데가 지금 현재 과거까지만 해도 굉장히 높은 매출, 탄탄한 입지를 자랑했던 롯데가 삐그덕거리고 있진 않나라는 걱정과 우려가 되는 게 이렇게 매출로서 데이터로서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아쉽고요. 롯데 조금 더 힘써서 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뿐일까요? 성남시장께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네요. 2021년 3월 31일자 기사가 되겠고요. 예타 못 넘은 판교트램 은수미 성남시장 시재원으로 추진 결정이라는 기사입니다. 현장 가면은 성남에 트램이 온다라고 굉장히 커다란 광고판에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와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좀 더 볼게요. 제3판교 내년 첫 삽 경기도 모든 테크노밸리 2년 내 착공이라는 기사 제목이고 조금 됐죠. 20년 7월 12일자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제3판교 테크노밸리, 경기도 양주 테크노밸리, 경기도 용인 플랫폼 시티 등 현재 계획 중인 도내 테크노밸리를 조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제3판교 금토지구 조감도를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곳 일대 또한 현장은 살벌하게 공사판임을 확인할 수 있었죠. 사실 이 부분은 2020년 12월 8일자 기사 내용을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제3판교 K뉴딜 집약 시범도시로 조성을 선정했고요. 업무 협약식도 이미 맞춰놓은 상태였죠. 그렇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많아지는 성남, 큰 그림은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자, 앞으로 10년에서 15년 미래 먹거리를 알고자 한다면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정확할까요? 바로 성남시가 되겠고요. 그곳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2020년 6월 30일에 등재된 2035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최종 보고서 자료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답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크게 3개의 파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 자세한 내용은 2편에서 요약 간추려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족도시의 표본이 되며 글로벌 융복합 R&D 허브의 중심이 있는 성남시. 현재는 인구가 다소 줄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더욱더 인구가 늘어날 것만 같은 조짐, 시그널 너무나도 선명함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항상 이런 말씀드리죠. 사람이 많은 곳에는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이때 나의 소중한 자산이 우상향 그려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 앞으로 성남시내에는 어느 지역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960년대부터 만들어졌던 성남시 첫 번째 만들어진 그 타운, 그곳을 때를 중심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 가서 볼 수 있었어요. 어찌됐든 2035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프렌즈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궁금하면 따라와. 정보수 땅 따먹기 2편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수였습니다. 안녕.